첫째 주 이론 공부 시키고 두 번째 주에 제가 점검하고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는 바로 모의 투자를 시키고 그 다음에 5주차 둘째 달부터는 실전 매매를 시키는데 감명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전에도 매매를 했다고 하고 이제 모의 투자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HTS에도 숙달하고 스탑 놓는 요령이나 이런 것도 다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원해서 그러면 뭐 5달 할 거 5달 2주를 실전 매매를 하면 되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모의 투자를 생략을 시키고 바로 실전 매매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훈련생들 중에서도 처음 이렇게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모의 투자를 통해서 직접 실전 경험을 쌓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모의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 예전부터 매매를 한 경험도 있고 굳이 뭐 모의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의 투자는 하지 않고 바로 실전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후에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고려엔 가져왔어. 선생님 이거 매수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얼마에 살래? 얼마에 손절났지? 오케이. 그 정도면 해봐요. 왜? 저는 기본적인 전략을 점검하고 그 사람이 이번 의사결정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여기에 다 투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봐주는 사람이에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봐주는 건 그거는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왔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늘의 뜻이에요. 네, 그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보다는 이 사람의 전략이 의사결정이 이번에 제대로 됐느냐 이거 예를 들어서 이중바닥이었는데 왜 이건 못 봤냐 등등은 매매를 하면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나아지겠죠. 신입사원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을 팔 수는 없어요. 딜을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딜을 훈련을 하다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딜을 훈련을 하게 되고 경험이 쌓이면 5000만원짜리 1억,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면 10억, 20억짜리의 딜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딜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을 순간적으로 응축을 해서 이 의사결정에 집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자꾸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바꿔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 스스로 깨달아 나가도록 옆에서 제가 지도는 해주죠. 예. 전혀 안 해주십니다. 오히려 안 해주신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제가 종목을 골라서 찾아서 보여드리고 코멘트를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과연 종목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앞으로 뭐 평생 대표님한테 종목 받아서 제가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을 골라서 이제 반응을 저도 살펴보는 겁니다. 이 종목을 해도 괜찮나? 이 종목이 괜찮나? 이렇게 그런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을 했지 따로 뭐 종목에 대해서 찍어주시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항상 준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명근 씨한테 종목을 스스로 골라봐라. 패턴 매매 기법 패턴 1, 2, 3에 해당되는 종목을 고르고 패턴 1, 2, 3를 고르는 건 일주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지적인 영역이지만 그걸 골라서 그러면 10종목, 20종목을 골라냈는데 우리 훈련생이 할 수 있는 종목은 단 2, 3가지 종목밖에 안 돼요. 20종목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10종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10종목 중에 네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잣대로 1, 2, 3, 탑 1, 2, 3를 골라내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이 말. 매매도 마찬가지. 요거는 패턴 1, 요거는 패턴 2, 요거는 패턴 3 해서 10종목이 나왔는데 사실 다 할 수가 없어요. 총알을 다 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가르쳐줬던 패턴 매매 기법 기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골라내서 그래서 저한테 사전 결제를 받는 거죠. 10명의 미스코리아 대상자가 있는데 3명을 진선미를 고르는 나름대로 이유와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을 구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실 진선미가 아니더라도 5등, 6등 한 아가씨들도 굉장히 이뻐서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현재 내가 1, 2, 3등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결단력이 있느냐 그거를 보자는 거죠. 그게 매매하기 위한 준비로 제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 매매를 하려면 일단 무슨 종목부터 골라야 됩니다. 종목이 이제 다음 날 제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지 일단 여러 이제 종목 바스켓에 여러 종목들을 담아 놓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은 종목을 제가 그때 당시는 2개 정도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종목을 고른 다음에는 이 종목이 내일 오를 수도 있고 좀 횡보할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매수를 어느 수준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손절선은 이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고 지지선은 어디 있고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고 다음 날을 맞이합니다. 패턴 매매 기법을 이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패턴 1이 이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다가 그 발산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매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찾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패턴 1에 가까우면서 또 있고 상위 차트인 주봉 차트도 패턴 1인 종목이 그때 당시 딱 2개가 있었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고려아연하고 삼성중공업이었는데, 그 주봉 패턴 1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거의 한 몇 개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제가 계속 매달려 보면은 뭔가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나름 또 조금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좀 거두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래서 주봉 패턴 1이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 그 고려아연과 삼성중공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삼성중공업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예,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때 당시 제가 8월 21일 경인데, 이때 당시 2주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동평균선이 지금 다 15, 33, 75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이 딱 돼 있습니다. 주봉상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크게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이제 약간 좀 조정, 좀 쉬면서 이제 수렴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고 제가 이런 종목을 고르고 그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려고 오전에부터 지켜봤는데 그렇게 썩 아침부터 흐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가부터 계속 밀렸는데, 그래서 오전 내내 좀 고민을 하다가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까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39,050원에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려아연도 그 주봉하고 그 일봉이 패턴 1을 모습을 보여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려아연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매수할 당시 주봉의 모습인데, 일단 똑같이 이렇게 2011년까지 상승을 하다가 그 다음 크게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주봉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고려아연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그 이동평균선 4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가 거의 한 6개월 이상 수렴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동평균 힘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리라 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도 오전부터 종목이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거의 종가 무렵에 38만 2천원에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패턴 1, 2, 3는 사정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대상 종목들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나름대로 또 골라왔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등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훈련생들이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도 1위, 2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삼성중공업과 고려아연이 나름대로 패턴 1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이제 사전 결제를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언제 매수 가격을 정하고 어떻게 스탑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원래대로 그런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잘 갖고 온 편입니다. 참 삼성중공업이란 종목은 참 저한테 많은 가르침도 주면서 참 가슴이 아픈 종목입니다. 정말
쓴맛 단맛을 다 봤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이 일단 그때 당시는 그 패턴 1위에서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했고, 몇 번 손절을 하더라도 상승에 더 중점을 더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손절이 되더라도 계속 해서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욕심일 수도 있고 종목을 보는 눈이 그때 당시는 좀 많이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이제 많이 두 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번씩 손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손절에 대한 제 생각이 짧게 이렇게 해서 손절을 놓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매수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지지선만 생각하고 그 근처에서 손절을 하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한 거에 비해서 손절폭이 되게 커진 거죠. 0.5에서 1%의 손절을 잡으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까지 간 거는 저한테 이제 거의 반 죽었죠. 네. 3%까지만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갈지,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50%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3%면 1%에 3번을 나눠서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3번의 샷을 딱 해갖고 맞출 수 있는데 그걸 쓸데없이 한 샷에 다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3%의 스탑을 놓는다고 해서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10%를 놔도 하루 이틀이면 다 털리는데. 내 원칙을 어긴 거죠. 그런 행태는 무지하게 혼이 나야 되죠. 잘 가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방 리스크가 뚫렸다 이거죠. 3%도 큽니다. 1%면 좋게요. 사람의 참 집착이라는 게 저도 참 이렇게 보면 참 무섭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고려아연은 상대적으로 처음에 해서 정말 수익도 나름대로 잘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기쁨을 줬고,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또 손절로 괴롭히다가도 분명히 언젠가는 수익이 날 것이라 저는 그때 분명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절이 당하더라도 충분히 계속 재매수할 마음가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고려아연에서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제 계좌는 어차피 풀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손절을 하더라도 잘 수익이 나면은 오히려 저는 더 앞으로 훈련이 아주 탄탄대로 쉽게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한번 삼성중공업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타이밍에 들어와서 모두 고기를 냇물에서 원샷에 이렇게 찍어갖고 잡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개미들은 뭐냐? 원샷에 딱 찍어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가요. 그냥 딴 자리 가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똑같은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그 고기를 칠 수 있는 뚝심이 생겨야 돼요. 한 번에 그걸 딱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쥐치지 않고 내려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도 용기예요. 일반인들 한 종목 갖고 그렇게 털리고 또 잡고 털리고 또 잡고 할 수가 없어요. 지쳐서. 안 맞지? 또 장영환이 기법은 안 맞네? 딴 기법 찾아야지. 또 딴 기법 찾아야지.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요? 맞추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대단히 좋은 정신이에요. 단지 거기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게 마이너스 1% 이상 손실이 나지 않게. 손실이 많이 나 있으면 또 들어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움찔해요. 왜? 이전에 손실이 누적이 돼 있으니까. 10번 중에 2-3번 맞히면 우리는 돈을 법니다. 왜? 1%씩 털리고. 어떤 때는 0%, 어떤 때는 0.5%라도 먹고 나와요. 한 번 맞을 때 5, 6%, 10%, 20%를 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이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잘 했는데, 6번 들이댄 건 잘 했는데, 이제 위험 관리가 안 됐다는 거야. 손실 관리가. 차라리 그게 6번 만에 한 번 딱 맞아갖고 이게 플러스가 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죠. 정말 손절에 6번, 7번 터져도 한 번 맞으니까 버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제가 삼성중공업만 해도 거의 7번을 그 매매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이 난 경우는 한 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손절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열고한 경우도 있죠. 이제 그때 그 당시를 회고를 해보면 조금 열고한 면도 있죠. 열고도 해봤더니 별로 안 좋구나라는 걸 본인이 깨닫게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제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자기 몸에 체득하려고 하는데 제 얘기를 안 들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때요? 제 말을 듣게 돼 있는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해보게 해요. 이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해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열고를 약간 했던 것도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예. 삼성중공업 작년에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때 당시 제가 계속 이때 당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이제 수렴을 하는 과정에는 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뭐 타이밍을 못 맞춘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기간에 이렇게 제가 겁도 없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좀 모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제가 9월 달에 마지막에 제가 삼성중공업을 이제 매도 손절이 되었을 때는 그때 당시 75일선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75일선이 붕괴가 되면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절대 이제 매수하지 않겠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게 그때 당시 봤을 때 손절의 원칙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75일선을 이렇게 깨버린 거예요. 이 음봉을 통해 가지고 깨버리고 나서는 제가 쳐다보질 않았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었더라면 엄청난 최악의 결과가 발생이 했겠죠. 더 이상 이제 저는 이제 낙담을 하고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개미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 한타에 여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일반 개미들이 다 그렇잖아요. 찔끔찔끔 먹다가 아 이거 이번에도 또 올라가겠지 하고 있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99%가 잘했는데 1% 때문에 다 망하거든요. 증권사관학교에서는 100%, 120%, 130% 그거를 철저하게 하게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용서해요. 트레이더나 딜러한테. 손절을 안 뒀는다? 그럼 그건 용서가 없어요. ING 베어링이나 리만 사태가 그 한 사람의 딜러 때문에 그 회사가 말아먹게 되고 사회 전반에 어때요? 파장까지 오게 된 결과가 바로 그 위험관리의 소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회사가 한 딜러 때문에 그냥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사로 치면 그 한 회사지만 개인 재산이면 어떻겠어요? 그 한타에 그 개인 재산이 다 박살이 나서 그 개인이 병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야죠. 프로가 되려고 왔는데 저한테. 고려아연을 제가 운 좋게 처음 딱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평가 이익만 해도 대략 제 기억에 한 12% 넘게 났던 것 같아요, 평가 이익만. 그렇게 나다가 실제로 거의 하루아침에 5% 이상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좀 심리적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연 대응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한 제가 대응책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때 이 가격, 어느 특정 가격이 되면 제가 이제 매도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만약에 매도됐을 때 어떻게 다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매매일지를 쓰면서 복귀를 하고 반성을 하고 아 그때 당시 1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오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따라갈 여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또 오르다가 또 과연 날 희롱하고 또 다시 또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겁도 좀 났고 그나마 지금 제가 지금 실현한 수익이라도 지키고 싶은 또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복잡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준 꼴이 돼버렸죠, 결국은. 고려아연이 해갖고 뭐 6, 7% 났어. 굉장히 운이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6, 7% 올라간 상태에서 그게 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뭐예요? 그럼 미지수예요. 지나고 나니까 고려아연이 사실 더 갔어. 지나고 나면 다 박사죠. 하지만 내가 원전에서 6%, 7% 챙기고 나오면 나는 이익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이익도 확정을 했는데 굳이 똑같은 지점의 경제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려아연이 이미 이만큼 떠서 지지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또 똑같이 이렇게 뜬 상태에서도 1% 스탑을 놓고 들어가요.
그럼 그걸 들어갈 바에 다른 지지선 있는 종목을 들어가서 어플라이를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지나고 나니까 고려인이 더 들어갔으니까 고려인을 좀 더 심었으면 어떻겠냐. 그건 제가 그거 알면 여기서 강의 안 하죠. 보통 이제 주봉을 보고 종목을 많이 고릅니다. 고르지만은 실제로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일봉만 가지고는 절대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 시점이란 건 정말 정교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이 차트는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하이 차트가 뭐 다 뭐 맹신을 한다거나 뭐 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뭐 60분봉 정도는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내용을 또 매매 일지에 또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숲을 보는 거죠. 숲을 보게 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우상향하지만 패턴 매매 기법에 맞는 조정 국면에 해당되는 그런 가격들을 결국에는 조정 국면에 오는 종목들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는 칼로 찔러야 되잖아요. 아무리 저 앞에 많은 그 사냥감이 대여섯 마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무엇인가는 하나를 찔러야지 6마리를 다 찔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냇물에 비교하면 고기들이 많이 지나가도 내 작살은 오직 한 마리만 찔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종목을 골라왔고, 두 종목을 고르더라도 두 종목을 동시에 살 수는 없잖아요. 삼성중공업과 고려아연을 동시에 살 수는 없는데 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나눠서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을 딱 살 때 일봉에서 지지저항선에 왔다 그래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하위 차트 60분봉 또는 30분봉까지 가서라도 이제 일봉에서는 한 개의 봉 모양이 3, 4% 정도 돼요. 근데 60분봉에서는 한 개의 봉 모양이 1, 2% 정도밖에 안 된다. 30분봉에서는 더 작죠.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현미경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을 찔러야지 이게 크리티컬하게 이 고기를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게 좁혀 들어가서 60분봉 또는 이제 좀 더 숙달이 되면 30분봉까지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정확한 나름대로 매수 타이밍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배양이 됩니다. 삼성 SDI도 일봉 패턴일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관심 종목에 제가 놓고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그 전에 고려아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또 실현이 되었고 고려아연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의 종목으로 삼성 SDI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일기 쓸 때 그날의 중요한 일을 생각해내서 쓰시듯이 매매에 관한 일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겠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매매 일지를 쓴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종목을 골라야죠. 종목을 고르면 대략 여기쯤에 들어가야지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이 제시돼야 되죠. 금액이 제시되면 왜 그 금액에 나는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지가 제시가 돼야겠죠. 그런 내용들, 그런 이유들. 그 다음에 포지션을 잡으면 지난번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권사관학교의 10개 명 중에 포지션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놓는 지점은 그럼 어디냐.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잡아서 손절을 놨어요.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서 손절에 체결돼 갖고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서 잘 맞춰갖고 가격이 잘 올라가면 손절을 거기 계속 유지시킬 것이냐, 아니면 더 올릴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는 것이 매매일지입니다.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뭐 정형화된 틀이나 양식 같은 건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매매일지는 근데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매수 시점이나 그리고 매도한 시점, 그리고 손절 놓은 시점, 그 시점에 대한 가격, 그리고 그 차트, 그때 당시에 차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기 반성, 그리고 다음날 매매를 위한 향후 전략,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그 매매일지를 할 수 있고, 나중에 그 매매일지를 보게 됐을 때 뭔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제가 매매를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매매를 할 때 나름 뭐 크게 뭐 원칙이 없이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대표님한테 패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대로 또 배우고 훈련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름 또 그전과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첫 달부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매매 종목을 보면은
나는 또 운이 좋아서 선택을 또 잘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 한 종목은 또 많이 또 속이 썩여가지고 또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제가 손절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해봐야 나중에 정말 실전에서 나중에 제가 제 자본으로 이제 창업을 만약에 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보다 더한 상황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했지, 뭐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경험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 시너지가 많이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제가 또 배우고 싶었고, 그리고 또 대표님의 많은 지식을 제가 또 뺏어가고 싶은 그런 욕심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달에 감명근 씨가 이제 3%가 났는데, 첫 번째 달에는 좀 운이 따른 거죠. 멋모르고 이제 배운 대로 질러 보니까 이게 잘 가, 우연히. 그리고 또 제가 옆에서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스탑 올려라, 익절로 해서 챙겨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부분은 돈을 버니까 이제 첫 달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 야, 장영환이한테 배우니까 이렇게 버는구나. 근데 이제 좀 지나면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 알면 알수록, 매수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처음 의사결정할 때는 몇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의사결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사실은. 근데 첫 달은 아주 단순한 의사결정을 하던 와중에 이제 얻어 걸린 거니까, 이제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을 좀 보면 좀 달라지겠죠.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아마. 지난 과거의 그 훈련생들을 보면은, 예. 손절은 뭐 아주 정밀하고 타이트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제가 가격을 설정했을 때 사실 1%가 약간 좀 넘었을 겁니다. 한 1.5에서 1.7% 정도? 그렇게 둔 이유는 아무래도 왠지 최초 정한 손절에는 왠지 좀 손절이 당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한두 틱 정도 좀 더 여유를 두고 손절을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실제 운 좋게 또 이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맞아 들어갔어요. 제가 설정한 손절선까지는 닿지 않고 바로 또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뭐 다행인 일이죠. 그 삼성 SDI를 9월 5일 날 148,000원 선에서 지금 이제 샀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지금 이 148,000원에서 사갖고 148,000원에 1%면 거의 1,500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1,500원이면 얼마죠? 스탑이 146,000원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렇고 14만, 고가가 얼마까지 갔냐? 15만원까지 갔어. 15만 1,000원까지 사실은. 그러니까 148,000원에서 15만 1,000원까지 갔으니까 3,000원 벌었으니까 2%까지 사실은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탑을 본전 이상으로 올려서 14만 8,000원에 올려놨어야 됩니다. 근데 감명근 씨는 버텼어요. 자, 버텨서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 대비는 몇 프로예요, 이게 여기서. 15만 1,000원서부터 14만 5,500원까지는 4,500원이 떨어졌어요. 3%가 떨어진 거예요, 고가 대비에는. 물론 산 거 대비에는 1. 몇 프로가 떨어졌지만,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기 딱 왔을 때 이 고가에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어떻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건 누구다? 투자자다. 그러면 14만 8천원에 샀으면 14만 8천원에는 스탑을 놓고 스탑에 털리고 나와서 다시 지지선을 보고, 아직까지 패턴 1이 유효하니까 이런 지지선상에서 다시 한번 샀어야죠. 응? 그거는 여기서 물론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건 지나고 나서 하는 일이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샀는데 그 감을 믿고 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스탑을 안 놔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번에 병신된 거죠. 물론 올라갔으니까 그게
만회가 됐지만 증권사관학교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결과가 좋지 않느냐? 그럼 집에 가. 그렇게 똑같이 일반 개인들이랑 똑같이 감을 믿고 하려면 이게 가격이 여기서까지 떨어졌다 올라갈지 더 밑에 여기까지 떨어졌다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뻥 뚫려 있어요. 감을 믿고 놀고 앉았네. 그 감이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500만, 600만이. 그 감은 개나 줘버리라 이거죠.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다 보면 다시 또 들이대면 되지. 그죠? 응? 돈을 들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손절에 안 잘리려고 자꾸 바둥대는 모양이랑 똑같아요. 일반 개미들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혼날 일입니다. 제 딜러 같았으면 박살을 내놨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씩 깨달아야 됩니다. 예.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뭐 주식 매매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제 눈에 빨간 양봉이 보이고 있는데 누구 하나 마우스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손절은 정말 기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익절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I를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은 패턴 1의 종목이었고 워낙 또 쉽게 잡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전고점까지는 제가 충분히 상승할 것이라 판단을 사실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익절선도 또 널널하게 잡게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당한 거죠. 그러다가 수익을 많이 깎아 먹었습니다. 고려안에서 재미 본 거를 생각하고 있던 거죠. 야, 이제 또 제대로 잡았구나? 또 어떻게 해요? 지난번 고려안은 못 잘랐지만 이번은 또 대박이 날 거야 하고 환상을 또 갖게 된 거죠. 티끌모아 태산인데 한 스텝 이익도 한 번에 10%, 20%, 30% 이렇게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본 놈만 버는 방법을 안다고. 지난번에 고려안 갖고 패턴 일이 잘 갔어. 그건 시장이 도와줘서 돈을 번 거지 지가 잘나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수십 개의 패턴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우량주 추세 있는 걸 잘 골랐기 때문에 갔는데 이번에도 삼성 SDI를 잘 골라서 이렇게 잘 갔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잘 올라갔을 때, 예? 문제는 올라갔을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데서 익절을 올려갖고 이렇게 했으면,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었던 거를, 손절은 그대로 본전에다가 놔버리고, 뻘짓을 한 거죠. 이것도 어때요? 욕심을 부린 거죠. 그 욕심에 대한 응징을 필히 당해야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는 주봉 패턴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일봉상을 보게 되면은 사실 지지선이 없습니다. 뭐 전저점 지지 정도?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당당하게 매수를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상인 차트인 주봉 차트가 그래도 주봉 패턴 1을 보이고 있었고 그때 당시 지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에 과감하게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이때 당시 일봉 차트만 딱 보기에는 딱히 매수할 가격대가 딱 적정하지가 않았어요. 특히 또 매수를 만약에 하더라도 과연 손절선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동평균선 3개가 수렴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주봉 패턴 1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75주선이 지지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주봉 75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손절선을 잡고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현대차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그렇게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뉴스나 이런데 제가 뭐 직접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음날 또 갭으로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좀 불안했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지지는 받더라도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또 23만 원이라는 또 가격 저항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일 23만 원까지만 간다면은
익절하고 일단 나와서 다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날 임했는데 실제로 23만 원을 넘어버리더라고요. 잘 됐네.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애초에 생각했던 23만 원에서 매도를 하자 이래서 그냥 그 시스템에 그냥 23만 원 설정을 해놓고 그냥 안 봤어요. 그러니까 23만 원에 또 체결이 되고 또 그다음 또 떨어지더라고요. 잘 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익절로 하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내 계산은 어때요? 살아있죠. 2%가 차여있죠. 우리는 훈련 증권사관학교 오신 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해요. 매일매일 매매할 때가 나와요. 이게 지나면 대부분의 일반 개미들은 또 어떤 종목을 찾나? 또 무슨 종목으로 한번 팔자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증권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으신 분은 매일매일 매매할 종목들을 스스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사기 귀찮으니까 어때요? 이번 한 번에 잡은 걸로 크게 먹어보려고 욕심 부리는 거죠. 근데 항상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없고 티끌 모아서 태산입니다. 증권에서도 주식에서도 일확천금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모으다가 여유가 생기면 더 크게 먹는 거고, 그래서 여윳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거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감명근 씨가 이번에는 이익을 빨리 챙기고 나오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익을 챙기고 올라갔으면 그냥 입맛 따시고, 왜? 다음에 또 좋은 종목 걸리면 되지 뭐. 근데 떨어졌으면 더 기분이 사실 좋았겠죠. 이야, 잘 팔았다. 이렇게 했지만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익을 챙기고 나오는 매매 습관은 좋은 겁니다. 왜? 항상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엔 정말 제가 주봉 패턴 일에 많이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메디포스트 차트를 이제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의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매수한 날짜가 이날 아주 이쁘게 음봉이 나온 날인데요. 사실 주봉 패턴을 보였지만은 일봉상에는 마땅히 지지선이 이런 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둔 게 이날 한 93,000원 초반대 이 선을 깬다면은 매도를 하고 아니면은 계속 보유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또 참 사람이 안 되려면 뒤로 다도 코가 깨진다고 그랬나요?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손절을 시장가 매도로 해서 걸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보통가 지정가로 해서 매도를 걸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또 호가에 제 지정 호가가 몇 개 이제 비어버리는 바람에 손절 이제 자동 손절 기능이 이제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고 깜짝 놀라서 추가로 그냥 다 당하고 그냥 다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충격을 받고 다시 메디포스트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은 감명근 씨가 자기가 이제 예전부터 매매하고 이래서 스탑로스를 잘 놓는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9월달 한 달 동안은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지만 시장이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탑로스를 놓을 때는 무조건 내 가격을 치면 시장가로 주문이 나게 해야 되는데 스탑을 치면 얼마로 지정을 해서 매도가가 나가라라고 지정가를 냈어요. 스탑 지정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얘기하면 스탑 리밋을 낸 거예요. 엄격하게는 스탑 마켓으로 주문이 나가야 되는데 스탑 리밋으로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호가가 갑자기 비어버려서 뚝 떨어지면 그 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자기가 손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그 물량에 대해서 이제 손해를 더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펑션, 스탑로스에 대한 기능을 몰랐던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레슨비로 시장에 지불을 하고 두 번 다시는 이제 그런 주문을 안 내겠죠.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보지 않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거를 들어가면 그렇게 스탑으로 주문을 내게 되면 시장가로 나가는데 내 물량이 또 다른 물량을 치고 이래서 나는 1%만 손실 보려고 했는데 2%, 3%가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래량 많은 종목만 매매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거래량이 많은 것들도 간혹 가다가 갭다운을 해버리면 또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2, 3% 이상 또 보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운때입니다.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크게 혼쭐이 난 상태에서 그만큼 그때 당시는 좀 자신감이 많이 결여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패턴이 일어나는 종목이 뭐 쉽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운 좋게 정말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봉 패턴일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또 한 달 이상 또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과연 한 달 동안에 과연 이 종목밖에 과연 없을까? 뭐 다른 종목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때 당시 또 코스닥 자체 또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우량주 괜찮은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선정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종목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패턴일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또 들이대겠죠. 삼성중공업처럼. 다시 또 들이댈 텐데 계속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패턴 1로서의 그림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메디포스트 갖고 뭐 죽어라 살리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다른 종목 많으니까. 예. 그래서 미련 없이 떨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뭐 따로 노리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사실 상위 차트를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종목 선정할 때 최소 주봉 차트를 먼저 보거든요. 주봉 차트를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하고 적어도 지지선이 올 때까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조건 무작정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찮게 음봉이 크게 발생한 날이나 갭으로 떨어진 날 제가 이상하게 매수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음산봉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매매 기법은 잘 모르겠고 제가 쓰는 방법을 우리 그 훈련생들한테 알려드리는데 방송에서는 한두 개나 두세 개는 말씀을 못 드릴 경우가 간혹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 정말 오시는 분들한테만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책에도 안 쓰고 일부러 그 다음에 여기 오는 훈련생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삼성 SDI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음산봉이 생겨도 9월 5일 날 매수를 했대지만 9월 11일 이때도 어때요? 매매에 참여를 합니다. 왜? 여기 패턴일에 대한 이평선 지지가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지지선들이 보일 때는 음봉이 길게 나온다고 해도 전혀 쫄 필요가 없이 그 지지선을 보고 60분, 30분 봉에서 매매하는 타이밍을 잡게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알려주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몇 가지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이제 구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점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에 매수를 하는 것과 이렇게 올라가는 지점엔 지지선이 없잖아요. 차트를 보면. 근데 이런 곳에서는 이평선이라는 지지선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평선 지지선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이렇게 빠진 경우도 있지만 열에 두세 번만 맞으면 우리는 어때요?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런 확률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식 창업하게 보면 지지저항선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듯이 지금도 삼성 SDI를 이렇게 음산봉이 나왔지만 음봉이 4개나 이렇게 나왔지만 이 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매매를 약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신중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통틀어 보더라도 실제로 그 매매한 횟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손절도 뭐 그렇게 첫 달 이후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신중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종목, 그 종목만 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은 아예 매수 자체에서 배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둘째 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실제 첫 매수하다가 좀 약간의 좀 시간이 있었지만은 상승을 또 운 좋게 또 해줬습니다. 그리고 익절선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익절선을 설정을 하는데 익절선 설정이 그렇게 치고 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쭉쭉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크게 뭐 다른 종목을 뭐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나머지는 제 포트폴리오에는 그때 당시 두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 4대 2, 그러니까 한 두 종목에 현금 20% 이렇게 해서 보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잘 가고 있고 나머지 이제는 삼성중공업이 계속 손절을 당하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종목을 뭐 편입할 제 포트에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매매 횟수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군에서 군 생활을 한 8년 이상 하고 작년에 제대해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제대하자마자 사실 저한테 왔거든요. 인생 바꿔보려고 아주 그 독한 마음 먹고 왔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사람이 급해져요. 그러면 매매를 많이 해서 빨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지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그런 성격은 아주 좋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요. 대부분의 한 7, 80%의 여기 오는 사람들은 급해져 갖고 매매를 빨리 많이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오히려 강만근 씨는 젊은 친구가 아니 내가 옆에서 왜 이렇게 매매를 안 해? 매매 좀 해라. 이럴 정도로 그 잘 기다리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한번 더 잘 키워볼 만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다리는 습관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일이 95%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다리는 거를 못 기다려서 막 조급해 갖고 그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통 노력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조금 강약 조절을 제가 시켜줘야겠다라는 걸 저도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조련을 시켜야 될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오히려 매매하시고 싶은 분, 훈련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좋은 성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 이제 2달 정도 매매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매매하는 게 쉽지는 않구나. 어느 한 종목이 잘 갈 수도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못 가는 종목이 있어서 제 그 수익률을 다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저 계좌 관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는 나름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직은 깨지지 않고 계속 제가 살아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충분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계좌가 플러스가 나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더 종목도 발굴하고 더 연구를 해서 또 수익이 많이 나기를 희망하고 그랬습니다. 플러스가 났지만 첫 번째 달보다는 플러스가 줄어들었어요. 그 의미는 제가 이제 첫 번째 달 끝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달에는 비기너스 럭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매매할 때는 2-3가지만 생각했지만 매매를 할 때마다 4-5가지, 6-7가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이제 머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생각이 많아지고 더 행동이 제약을 받고 매매하는 게 그러면서 수익률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달부터는 아마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이거를 과연 계속 이 수익률이 적어져갖고 마이너스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 계좌가 멈춰서 다시 플러스 행진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지켜보시면 아마 좀 재미있는 결과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나라에서도 좋아하고. 왜? 수시로 스탑에 털리니까. 맨날 또 같은 밥만 먹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턴삼의 종목도 한번 매수를 해볼까? 너 만나던 여자가 있다. 여자하고 만나면 손절도 마찬가지. 좀 더 같이 내 포지션을 지고 가고 싶어서 저는 정말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손절을 이제 당하는 게 좀 두려웠어요. 제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추격 매수를 했거든요.